때는 1930년대로 할머니께서 꽃다운 나이였을 때였습니다. 일제가 지배하던 시기였죠. 증조모께선 무당이셨고 증조 할아버지께서 젊을 때 돈을 좀 모았는데 증조 할아버지 친구분이 독립운동을 가셔서 자금을 대주셨다고 해요. 그런데 독립활동을 하는 줄 모르시고 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주신 거죠. 그러다 그만 일이 터진 게 일제가 대대적인 독립운동과 색출작전이 국내에서 있었다고 해요. 당시 할머니가 살던 마을엔 독립운동가랑 관련된 인물들이 하나둘씩 잡혀가고 있었고 할아버지 친구도 결국 순사에게 잡혀가게 되었죠. 외증조께선 내내 불안해하셨죠. 그러다 결국 일이 터진 겁니다. 순사들이 잡으러 온다는 소리가 들린 거죠. 순사들은 저희 증조부께서도 독립운동을 하시는 줄 알고 잡으러 온 거죠. 가족들은 짐도 챙기지 못한 채 도망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며칠간 추적을 당하고 결국 할머니의 아버지, 어머니는 잡히게 되었죠. 할머니는 혼자 도망가기 시작했죠. 일본 순사들이 끈질기게 계속 추격을 했더라고 해요. 어느 날 밤은 낯선 마을 어느 집 창고에 숨어서 자고 있는데 밖에서 순사들이 수색을 하기 시작했죠. 막 창고에 들어오려던 찰나에 순사들이 겁에 질린 듯 뭔가를 보더니 집에서 도망을 가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증조모 증조부가 흰옷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가엾다는 듯이 할머니를 보았다고 해요. 할머니께선 그때 안 거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요. 할머니께선 그렇게 제가 살았던 충주에 정착하셨고 조상신 중에 한 명을 신으로 받아서 무당이 됐다고 하네요. 할머니께서 증조부 증조모를 모신 후에 또다시 떠돌이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신기 때문에 고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땐 아무 이유 없이 몸이 아프다거나 헛것이 보인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그래도 그때는 그 횟수가 많지 않았다고 해요. 한 달에 한 번쯤 그런 식으로. 할머니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해요. 워낙 밥도 많이 못 먹고 고생도 많이 하셔서요. 당시 10대 소녀가 홀몸으로 떠돌면서 산다는 게 쉽지 않았죠. 게다가 당시 일본의 통치가 막바지에 다다를수록 식량 수탈이 심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할머니께선 이곳저곳 전전하시다가 결국 사람 많은 경성까지 왔다는군요. 할머니께선 경성에 있는 어느 부잣집에 일하는 분으로 들어가셨는데요. 아마 애기들 볼 여자아이가 필요했나봐요. 시장에서 일하시다가 주인집 소개로 들어가셨대요. 그렇게 일을 보게 되었는데 일을 시작한 지 몇 달 후에 신기한 일을 겪으셨다고 해요. 어느 날 밤에 그 집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더랍니다. 그때 집에 주인 내외는 나가 있으셨고 거기 밥 해주시는 아주머니랑 할머니 둘이서 아이를 보고 있었다고 해요. 당연히 나이가 어린 할머니께서 문을 열어주러 나갔는데 아무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잘못 들었나 하고 문을 닫았는데 또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할머니께선 문을 다시 여셨는데 웬 일본 군복을 입은 청년 둘이서 문 밖에 서 있었죠. 한 청년은 손에 보자기를 들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청년 중 보자기를 든 한 명이 아무 말 없이 할머니를 보더니 여기 주인 있으시냐고 묻더래요. 할머니께선 주인 내외 나갔다고 말씀드리니까 그 청년 중 한 명이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셨대요. 주인 어른 꼭 뵈야 된다면서요. 주인 내외 기다리겠다고 할머니께 말하고선 들어가도 되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손님 접대하는 곳으로 안내하고 차를 주려고 하는데 마침 주인 내외가 들어오더래요. 할머니께선 차 2잔하고 주인 내외 차 2잔에서 내갔는데 주인 어른이 왜 차 4잔이냐고 하니까 할머니는 당황해서 있었죠. 한 분 어디 갔냐고 하니까 그 보자기 든 청년이 무슨 소리냐고 자기 혼자 왔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 내외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종길이가 중국인들한테 총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이러면서 보자기를 푸니까 거기에 유골함이 있더래요. 그걸 보고 주인 내외가 통곡을 했다고 하네요. 알고 보니 그 종길이란 사람은 일본에 유학을 갔다가 장교로 중국에 갔던 주인 내외의 큰아들이었다는군요. 예상하셨겠지만 할머니께서 본 그 2 청년 중 한 명이 바로 종길이였다는 거죠. 할머니는 너무 놀랍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셨다는군요. 그 후에도 계속 그 집에서 한동안 일했는데 밤마다 꿈속에서 그 종길이란 남자가 나와서 매일 집으로 들어와서 흐느끼는 꿈을 꾸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후부터 이상한 일이 자꾸 생기게 되었어요. 밤에 접시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지를 않나 아이들이 밤새도록 울어댄 적도 있고요. 또 비가 올 때마다 우는 소리가 자꾸 들리는가 하면 집에 걸어둔 사진들이 온통 떨어지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 주인 어른이 결국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게 되었는데요. 늙은 무당이 왔는데 집을 둘러보더니 여기 아들이 갈 길을 못 가고 여기 와 있다고 하면서 구슬하더래요. 그래서 구슬하게 되었는데 무당이 구슬하는데 처마에서 청년이 나오더래요. 그런데 그게 할머니 눈에만 보였나 봐요. 그 청년이 무당 몸속으로 들어가더니 어머니 아버지 하면서 우니까 무당이 같이 울기 시작했나 봐요. 그렇게 주인 어른과 사모님하고 말을 나누고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이 불효자 어머니 아버지보다 먼저 갑니다. 하면서 무당이 쓰러졌죠. 이 무당이 쓰러지고 나서 주인 내외가 고맙다고 하면서 우리 할머니한테 무당님 쓰러져 있는 동안 집안일 해드리라고 보냈대요. 그렇게 무당집에 가서 무당 시중을 드는데 무당이 하는 말이 아가야, 너도 종길이 그 귀신이 처마에서 나오는 거 봤지? 이러시더래요. 할머니는 너무 무섭고도 신기하기도 해서 그렇다고 대답하니까 그 무당 할머니가 아가야, 너 신을 받아야 돼. 안 그러면 20살 못 넘기고 죽어. 얘야, 나 따라서 신내림 받고 무당 되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무당이 나중에 주인 내외한테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할머니를 데리고 충주까지 와서 신내림 받게 해줬다는군요.